통화하기가 괜찮은가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아, 이거 제가 먼저 전화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디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 아, 이동하다가 잠깐 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적으로 얼마나 통화하고 아, 싶으신가요? 선생님, 혹시 언제까지 시간 괜찮으신지요? 저는 뭐 오후에 완전 자유입니다. 아, 저도 뭐,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문학 모임에 어떻게 오셨어요? 아, 아니, 저는 이제 법대 교수하고 있는데요. 현직에 있습니다, 아직. 그렇군요. 곧 이제 정년인데요. 예. 현직에 이제 법대 교수지만은 제가 전공은 행정학을 해요. 아, 그렇군요. 행정학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문화행정. 그런데 행정학, 주로 이제 그래서 행정학회만 활동을 주로 많이 했죠, 이제. 아, 그렇군요. 예. 예, 아무튼, 어제 이제 뭐 경황 중에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나눴는데, 예. 어떻게 할까요? 뭐, 제가, 질문할 걸 준비하셨나요? 아니, 조금, 뭐, 준비까지는 못하고 저는 한번 몇 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그러시죠,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냐면 제가 선생님을 뵙게 된 것도 어린 왕자 문학 세미나라겠더라. 어린 왕자를 계기로 해서 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 왕자에 보면은 그냥 정원에 5천성의 장미가 있어도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다. 예. 원하는 걸 찾지 못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문제가 있는데 꽃 한 송이만 있어도 못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백만 개 이렇게 별 중에서도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뭐 행복하다 어쩐다 막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혹시 스님께서는 이제 어린 왕자를 여러 번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셔서. 예. 어린 왕자를 통해서, 어린 왕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님의 수행과 수양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본격적으로는. 그런데요. 예. 이제 어저께는 어린 왕자에 대한 이제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포럼, 예. 예, 뭐 저마다 자기 이야기하고 질의응답한다 이렇게 됐고요. 예. 제가 이제 뭐 전문이랄까 인생을 살아온 두 축이 있어요. 예. 첫 번째가 문학이고. 문학. 예, 예. 두 번째가 이제 구도죠, 구도. 예. 그런데 이제 어저께는 문학 이야기를 한 시간이죠. 네. 예, 문학과 구도는 겹치기도 하지만 예. 전혀 동떨어지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문학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 저는 궁극적으로 구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렇죠. 싶습니다. 그러면 예. 구도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은 참조 자료는 되지만은 그것이 뭐 성경이나 불경처럼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철학 내지는 길이 되지는 못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 왕자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구도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얘기라면 괜찮지만.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한번 들려주셨으면 해가지고 먼저 서론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라고요. 어린 왕자 선택집의 어린 왕자를 스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근본 회의와 질문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구도적인 관점에서 어린 왕자를 좀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그런데, 예. 네, 감기 끝 무렵이라서. 예. 어저께도 목이 말라가지고 말을 하다가 입속이 말라가지고 자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편하게 좀.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내가 어린 왕자를 그야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잖아요. 예. 전반부를 못 들었어요. 늦게 와가지고. 그러셨구나. 제가 정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입에 침이 말랐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공간이 건조해 그랬는지. 또는 제가 감기가 걸려서 그랬는지. 또는 그러셨구나. 정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다 보니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린 왕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찬사를 제가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20세기에 쓰여진 100년 동안 쓰여진 수많은 문학 저서들이 있는데, 뭐 100만 권도 넘고 뭐 엄청나겠죠. 1000년 후에 읽힐 것으로 생각되는 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도 대답은 안 하셨는데, 딱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어린 왕자를 고르겠다. 그만큼 찬사를 하셨구만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러셨어요? 20세기에 노벨상을 안 받은 명작도 많지만은, 노벨상 받은 명작만 100권일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1000년 후에 읽히라고 보장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500년까지 갈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19세기 최고의 명작이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1000년 정도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 왕자는 읽힐 것 같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적인 초시간성, 초시간성과 초공간성을 갖고 있어요, 이 작품이. 초공간성이라는 것은 민족, 언어, 국가를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전 인류가 읽는다 이거죠. 그것은 실제로 증명이 됐죠. 어저께 제임스 D가 그러는데, 현재 어린 왕자가 번역되어 읽히는 언어가 500종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200몇 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투리로 된 것까지. 사투리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사투리로 된 어린 왕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린 왕자 번역된 출판사 판본이 저도 그것도 120개쯤 된다고 알고 있는데 500종이랍니다. 이런 책은 그야말로 성경 말고는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면 20세기에 쓰여진 작품으로 이렇게 된 거 있을까요? 절반 따라오는 것도 없습니다. 10% 따라오는 것도 귀합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범세계성을 갖고 있죠. 그럼 이제 초시간성 문제인데,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면 그게 명작입니다. 이른바 명작은 100년 뒤에 읽히면 명작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100년 살아남으면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런데 이제 1000년 넘어가면 이제 고전 중에도 으뜸 고전이죠. 우리가 세계 4대 문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 그 다음에 중세의 단테, 그 다음에 르네상스기의 셰익스피어, 그리고 이제 근대의 괴테죠.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면 이제 아까 말한 두 분의 위대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있어서 6대 작가가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동양은 없어요. 이제 이 서양 중심의 이제 문학 비판에서 하는 말이죠. 동양이나 다른 데는 뭐 없나? 제가 찾아봤어요. 이것은 이제 제 생각이에요. 중국의 삼국지가 거기 들어갈 만합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안 나이트. 그 다음에 인도의 고전 서사시들이 있죠. 마하바라타 같은 거. 마하바라타. 이런 것들을 하면 한 10권 되죠. 이것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은 이제 시간적으로 몇천 년 동안 읽힌다는 또는 몇백 년 동안 읽힌다는 공통점이 있고, 범세계인의 공통 관심사가 이제 포함이 되니까 세계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도 복잡하고 인간 세계가 너무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보여줘야 되죠. 한국인의 모습만 보여줘갖고는 안 되고. 그러지, 보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고대 그리스에서 쓰여졌어도 범세계성을 갖고 있고,
셰익스피어다 그러면 영국에서 쓰여졌지만 한국에도 햄릿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죠, 그러죠.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작품들에는. 그런데 이제 어린 왕자로 돌아가면 일단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그렇게 번역들 하는 걸 보면 범색에서는 오히려 셰익스피어를 능가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른바 동화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동화라기보다도 이제 동심이 담겨 있는 문학. 독자는 아동이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는데 동심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이죠. 이런 동심의 문학으로서 이제 안데르센과 그림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범세계성이 있어요. 안데르센 안 읽는 나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림 동화 마찬가지. 안데르센과 그림이 읽히는 그 범주의 보편성은 톨스토이보다 훨씬 넓죠. 셰익스피어보다도 넓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솝 우화가 있죠. 이솝 우화는 무려 3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맞아요. 세계 문학 작품 중에 3000년째 읽히고 있는 책은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시간성에 대해서 압도적이죠. 그러면 이 어린이 문학이 왜 이렇게 범세계성을 갖고 있고 초시간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공자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공자님. 잘 아실 겁니다. 성상근야나 습상원야라는 말씀 알죠? 성품성, 서로상, 가까울 끈, 있기야. 성품으로서는 서로 가까우나 습상원야라 습관, 습상, 서로상, 멀원, 있기야. 습관으로서 멀어진다. 이 말은 어린이 때는 가까우나 어른 때는 멀어진다. 애기는 세계 어떤 나라 애기나 똑같은데 어른은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르다. 그런 뜻이구만요. 후천적으로 달라지죠. 사회화가 되잖아요, 인간은.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는 같거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동심을 아주 잘 형상화해서 문학화하면 범세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동심은 초시간성을 갖고 있어요. 3000년 전 애기나 지금 애기나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동심을 가장 잘 형상화한 작품이 어린 왕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예로 든 2명의 대가, 3명의 대가죠. 이솝과 안데르센과 그림. 그림은 물론 형제니까 사람은 2명이지만 작품은 하나니까 세 작품이 있는데 이들 작품보다 어린 왕자가 훨씬 더 널리 읽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어린이만 읽는 게 아니라 어른도 읽는 책이죠. 그 점에서 앞에 세 천재, 다 천재죠. 이솝도 천재고 안데르센도 천재고 그림 형제도 천재인데 생텍쥐페리의 천재성은 천재 위에 뭐가 있나 모르겠어요. 만재가 있는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이러한 그 범세계성 내지는 초시간성이라는 관점에서 20세기의 명작들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금방 판정이 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어린 왕자라는 작품이 훌륭한데 거기에 더해서 문학적 형상화가 또 뛰어나요. 바로 이것 때문에 어린 왕자가 안데르센보다 더 읽히고 더 감동을 주는 이유예요. 문학의 형상화라고 보통 해요. 문학에서 형상화라는 말 많이 써요. 이제 형상화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낸다 이건데 물론 뭐 목수가 의자를 만드는 그런 모양은 아니고 마음속에 표상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적 이미지 같은 것.
예. 스토리로서의 표상,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마음속에 그림자를 만든다, 이거죠. 이제 상자가 이게 코끼리 삭자를 그렇게 쓰죠.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상을 만들어내는데, 물론 그 상은 이제 시적인 상과 그 산문적인 상 또는 스토리로서의 상, 두 가지 상이 있죠. 예. 그래서 시와 소설 내지는 희곡같이 스토리 중심으로 하는 서사문학과 예. 운율이라든가 이미지를 가지고 시적 상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문학이 있는 건데요. 예. 같은 의미에서 미술이나 음악도 상을 만듭니다. 근데 소리의 상을 만들죠. 예. 또는 시각적 상을 만들죠. 그게 예술이에요. 그렇죠. 예술인데 그런 형상화를 하는데 그 형상화에 있어서 아까 그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하는 것은 예.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보다 깊은 무의식에서 끌어올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 인간 심층 내면의 네, 깊은. 그렇죠. 깊이 들어갈수록 아까 성상 근야가 돼요. 예. 깊이 들어갈수록 융이 말한 그런 집단 무의식으로 간단 말이죠. 예. 일단 그 일반적인 의식이 있고 예. 그 의식 밑에 잠재 의식이 있고 예. 잠재 의식 밑에 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 개인 무의식이죠.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무의식. 근데 예. 그 밑에 집단 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인은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공유하는 의식이죠. 예. 이른바 한국적이다 이런 거죠. 예. 예. 일본인은 일본적, 또는 뭐 케냐 사람은 케냐적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더 밑에 내려가면 인류 보편의 집단 무의식을 가정할 수 있겠죠. 아,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무의식을 제일 파고들었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가 칼 구스타프 융이잖아요. 아, 융. 예. 네, 예. 그 융에 의하면은 이제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원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것은 그분은 뭐 사상이기 때문에 꼭 과학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상당히 그럴듯해요. 예. 그 원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집단 무의식 속에 뭐 말하자면 컴플렉스, 나쁜 의미의 컴플렉스가 아니라 집단이라는 뜻이잖아요. 컴플렉스가. 네, 네. 그런 이미지 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계의 그런 집단 무의식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신화와 전설이에요. 네. 신화와 전설 속에 나타나는 것들은 고대인들이 그 무의식에서 길어 올린 것들이거든요. 예, 그럴 수 그런데 있어요. 세계 신화와 전설을 연구해 보면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죠.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예. 세계 창조 신화 하면 그때 꼭 여자가 나타나고 큰 어머니, 대모라고 그러죠. 또 돼지 어머니라든가 어머니의 자궁이라든가 혹은 물에서 세계가 창조했다고 다 그러고 예. 그럼 신화에서 불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 뭐 혼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빛 뭐 이런 것들 어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고 어떤 경우는 스토리도 똑같아요. 신화에는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영웅을 연구한 그 유명한 학자가 있죠. 거기 보면 영웅은 똑같이 뭐 귀한 집안에 태어났다가 버려져 가지고 고난을 겪은 다음에 승리해 가지고 영웅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똑같잖아요. 예. 다만 이제 그리스는 그리스식으로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식으로 할 뿐 똑같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부처님도 그런 영웅 신화의 틀에다 넣으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집단 무의식 속에는 인류가 문명화되기 이전에 원시 시대부터 살아온 수많은 경험들이 누적되어 있다가 그렇게. 그러죠. 그거는 이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으로 혼돈 속에 있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면 언어라든가 이성을 통해서 나타나면 스토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걸 연구했어요, 이 융이. 아. 그래서 그런 공통분모의 원형을 찾아내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원형이 있는데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 원형적 상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상징이라는 건 어떤 표상물이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뒷배경에 무슨 의미가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흑과 백이다 그러면 흑은 나쁜 놈, 백은 좋은 놈, 보통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흑인들은 이게 싫어가지고 검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 가서 빛이 부정적 의미로 상징되는 수는 없어요. 그러죠. 빛과 밝음은. 예. 또 어머니라는 단어가 무슨 희생과 사랑과 이런 의미가 아닌 무슨 강팍하고 남을 공격한다는 의미로 어머니를 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있죠. 없어요. 예. 예, 이렇게 이제 그 상징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상징의 대표적인 게 지금 말한 것처럼 별, 빛, 예. 어둠, 기타 등등이에요. 예.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집단 무의식에 들어가서 그런 상징적인 사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예. 마치 신화 창작자처럼 예. 스토리를 만들든지 시적 언어 배열을 통해서 예. 이제 그걸 그야말로 형상화를 해서 문학적 형상화를 해서 읽는 사람이 표면 의식되는 그 의식화하지 못했던 깊은 자기의 심연에서 어떤 것들하고 이제 닿는 거죠. 접촉이 되는 거죠. 네. 접촉이 돼서 그것이 의식화되는 거죠. 이것이 깊은 데 들어갈수록 범세계성이 있고 초시간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이 점을 가지고 이제 어린 왕자로 돌아오면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어린 왕자 돌아오면은 이 어린 왕자하고 세 단계가 있는데 예. 1단계가 이제 이솝이에요. 예. 이솝이 여우와 두루미라든가 토끼와 거북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우화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동화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은 지금 말한 깊은 우리의 무의식과 닿기는 닿아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나 통하고 한 번 들으면 금방 알아듣고 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한 번 들으면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죠. 다시 반복 안 시켜도 한 번만 들어도 안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깊은 무의식에 그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렇긴 한데 감동이 되지는 않아요. 이 목표가 인지적이에요. 인지적. 게으르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이거잖아요. 인지적인 것은 인지를 하고 나면 효용이 끝나요. 근데 이제 감성적인 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 맞아요. 예술은 감성적 감동을 목표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지적, 철학적 잠언이라든가 가르침 따위는 알아들으면 그만이지만 시라고 하는 거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가려면 가. 그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고. 예, 그러니까 그걸 100번, 1000번 낭송을 하잖아요. 반복 재생을 해도 그때마다 느낌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지루하지도 않고. 문학 언어인데 예. 그 점에 있어서 이솝은 문학성이 없어요. 철학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데르센으로 넘어오면 철학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문학이 중심을 이루죠. 예를 들면 뭐 성냥팔이 소녀다.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또는 무슨 뭐 미운 오리 새끼다.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벌거벗은 임금님 있죠. 근데 이야기가 살이 더 많기 때문에 두세 번 더 읽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인어공주쯤 되면 한 10번 읽게 돼요. 그게 더 풍부하니까. 어린 왕자로 오면 100번을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 많은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갖고 어린 왕자가 좋다고 그러죠. 근데 어린 왕자의 위대함은 메시지에 있지 않아요. 그럼요. 지금 말한 살에 있다니까. 나보기가 엮어온 메시지는 당신이 가더라도 나는 차마 당신을 보내지 못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알았으니까 그냥 끝난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가 뭐 어쩔 거야, 저쩔 거야, 길들일 거야. 이거는 당신이 가더라도 나는 안 있습니다요. 토끼와 거북이에서의 열심히 살아라라고. 그 얘기를 그럼 하려면 어린 왕자라는 이야기를 왜 씁니까? 예. 사람은 길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논문을 쓰지. 안 그래요? 예. 길들임에 관하여라고 하는 에세이를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문학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감성적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무가 있을 때 나무 줄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꽃과 잎에 해당되는 것이 예술인 거예요. 예. 감성적, 감동. 예. 꽃과 향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지. 그렇지. 물론 그 철학이 줄기를 이루기니까 중요는 해요. 근데 요점은 그것이 문학인 하는 그것이 요점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린 왕자라고 하는 데서는 아까 원형하고 연관해서 네. 원형적 사물 이미지를 풍부하게 사용해요. 예. 그러니까 인어공주도 인어공주라는 원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사람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깊은 무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그리고 바닷속에 무슨 세계가 있을지도 몰라. 이게 옛날 사람들이 무의식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예. 요거를 이야기하고 결합해가지고 인어공주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원형 하나를 사용한 거죠. 근데 어린 왕자에는 그런 원형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읽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왕자에 나온 원형적 이미지가 예컨대 그렇죠. 예컨대 첫 번째는 사막이죠. 사막, 예. 두 번째는 사막 속의 우물. 우물, 예. 그런데 사막 속의 우물이라는 이미지는 중동 지방에서 아주 중요하죠. 생명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생명을 의미하고 영혼을 의미하죠. 예. 근데 그거를 모자와 코끼리를 삼킨 보아구렁이 그림으로 가져와서 역시 겉과 속 이야기를 하죠. 겉과 속 이야기가 계속 여러 형태로 변주가 됩니다. 이 작품이. 예. 우선 나레이터가 그려놓은 큰 동그라미 안에 예. 어린 왕자 이야기가 작은 동그라미로 들어있는 이중구조죠. 그렇게 또 해서, 예. 이 액자식이라고 그래요. 액자. 예. 액자가 있고 그 안에 그림이 걸려있는 것 같은 거죠. 그 액자에 해당되는 것이 나레이터고 그 안에 어린 왕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예. 근데 어린 왕자 안에서도 다시 액자가 또 생기죠. 예. 겉과 속이 계속 반복되면서 겉과 속의 중층성이죠. 예. 이제 겉과 속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원형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장미. 장미, 예. 꽃이 대표자가 장미잖아요. 예, 예. 장미라고 하는 이미지를 교묘하게 또 사용을 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뭐, 별, 제일 중요한 게 별이죠. 네. 예. 별이라고 하는 건 뭐 정말 원형적 상징 중에도 아주 대표적인 것들. 예,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종횡무진으로 구사를 하면서, 예. 그 다음에 뭐, 왕이라든가, 오면서 뭐, 여러 별들, 작은 별들을 만나면서 또 사람도 만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뱀이라고 하는 놈이 나오는데, 뱀은 이제 서구 전통,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악마와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원형적 그 집단 무의식에서는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발이 없이 다니니까 그게 지혜일 수도 있어요. 응? 발이 없이 다니잖아요. 예. 발이라고 하는 형상물이 없는데도 다닌다는 건 어떤 의미에 발 없이 다닌다 이거는 뭔가 초월적인 거예요. 날개 없이 날아간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예. 없는 데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모습은 이제 초월성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뱀인데 독을 가진 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 어마어마한 주제잖아요. 예. 죽음과 재생.
죽어갖고 순교를 해가지고 자기 별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면 부활이죠. 예.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인간의 가장 깊은 무의식과 연관된 소재 내지는 주제들을 섞어가지고 예. 이야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안데르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복잡성 내지는 다변성이죠. 예, 예. 아까 제가 그 세계 최고 명작들의 다양성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 세계를 거의 우주적으로 보여줘요. 이 세계 명작들은. 네. 거기에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중에 좋은 놈, 좋은 놈 중에 나쁜 놈, 별별 놈 다 나와요. 네. 삼국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정말 별별 인간이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전쟁과 평화 같은 데도 뭐 500명인가가 나오는데 별별 인간이 다 나와요. 귀족에서부터 뭐 좋은 사람에서부터 다 나온다고요. 예. 그 대표자는 이제 셰익스피어죠. 예. 셰익스피어 보면 뭐 정말로 인간을 이렇게 다양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세계의 불멸의 대가만큼 복잡하지는 않아요, 어린왕. 그러나 어린이용으로 쓴 것으로서는 이상 복잡할 수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이 어린 왕자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위대함이 있어요. 예. 그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아름다움이거든요. 네, 네. 이제 그 칸트라고 하는 양반이 세 가지 비판서를 썼는데 이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그다음에 판단력 비판을 썼죠. 예. 이 중에 판단력 비판이 예술론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른바 진선미라는 게 나온 거죠. 순수 이성 비판으로부터 진짜가 뭐냐. 그다음에 이제 실천 이성 비판으로부터 윤리 도덕. 이거 다루는 거고, 세 번째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름다움과 예술을 연결시켜서 예술론이 나온 것은 역사적으로 오래 안 됐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옛날부터 수없이 토론됐던 것들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아름다움이 진과 선에 버금가는 그 위상을 갖고 등장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그걸 간파를 못했던 거죠. 예. 칸트가 그걸 처음 간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예술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세계에는 이제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인간 활동인데, 이 활동은 앞에 두 활동하고 좀 달라요. 예. 앞에 것들은 특히 인식론이라 이런 것들은 분석과 분별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자꾸 잘라내고 가르고 이렇게. 요즘 과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이언스를 과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과학이란 번역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이언스가 어떻게 과학입니까? 이 과라는 게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과. 무슨 과 무슨 과. 그러니까 나누는 학문이라 했는데 과학은 오늘날 자연과학만 과학이 아니라 모든 학문이 다 과학이죠. 다 그렇게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이름 과학.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은 학문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개념이나 사물을 나누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행정학과 하면 행정학 안에서 총론이 있고 다시 강론으로 나누고 강론에서 또 나누고 자꾸 나누잖아요. 예. 나누는 학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과학을. 네네. 그건 자연과학만 나눈 게 아니고 모든 학문이라는 것이 나누고 있다 이거예요. 네. 제 말은. 그리고 과학이라는 말은 인문학도 과학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 말이지. 글자 그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과학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지. 내가. 예. 그런데 예술은 나누지 않아요. 나누는 것은 문제점을 간파해야 예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그 대상을 나누잖아요. 예. 그런데 대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왜 나누냐면 인식하려고 나누는 건데, 그 인식도 이제 두 가지 인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 과학으로서의 인식과 예술로서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술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는 것이지만, 예. 지금 제가 하는 말 자체가 과학적 언어예요. 이 설명법 자체가 과학적 언어. 예. 언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과학적이에요. 예. 언어라는 것 자체가 분별을 기준으로 출발합니다. 예. 예. 분별 안 하면 언어도 나오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말 자체가 과학이기 때문에 예. 예술이라고 하는 과학화할 수 없는 것도 과학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예술 철학이에요. 아, 그 예술 철학. 철학이라는 점에서는 나누는 건데 예. 나눌 수 없는 놈인데 갖고 와서 나눠. 네네. 신이라고 해서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인데 인간 세계로 데리고 와서 얘기해. 그러면 신화. 예. 그 맞잖아요. 아, 예. 그래서 데리고 온 이상은 그걸 인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감동은 인식이 아니지만 분석하는 장, 필드에서는 예술적 인식 이렇게 불러보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두 인식이 있는데 그러한 그 일반 인식과 그러니까 이성적, 좌뇌적 인식이죠. 분별적 인식, 예. 분석적 인식, 과학적 인식과 이 예술적 인식은 다른 거다 이거죠. 완전히 달라요. 예. 오히려 반인식이에요. 반과학이에요.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버리고 나누기 이전을 말해버려요. 뭐 같은 거냐면 우리가 무지개를 본다고 하자고요. 예. 분석하는 인식은 이것을 칠색 무지개 그렇게 해요. 동양 같으면 오색 무지개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칠색일까요? 칠천색도 넘지 않을까요? 예? 칠천색도 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가시광선 뭐 쪽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할 때 그런 그래요. 걸까요? 그러니까 칠색이라지만 선을 긋기 나름으로 칠천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렇지. 예. 근데 우리의 그 수준이 거기까지 따라잡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복잡하죠. 5개나 7개로 그리고 칠색, 오색 한다 이거죠. 예. 그럼 7천은 또 끝이냐? 700만도 끝이 아니고 7억 곱하기 7억도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예.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예. 그런데 편의상 나누는 거예요. 편의상 나누는 거죠. 이제. 예. 바로 그 나누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술적이거나 예. 직관적인 거예요. 이른바 예. 직관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무지개를 봤을 때 예. 어떤 사람은 좌뇌를 발동시켜서 칠색 무지개가 떴구나 이렇게 하겠죠. 예. 어떤 사람은 칠색인지 오색인지 천색인지는 그만두고 아 하고 감동하겠죠. 예. 분별이 없어요 거기는. 예. 감동만 있어요. 감성만 작동하고 직관만 작동합니다. 예. 이것을 터치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예. 이 부분을 저기 어린 왕자 대입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왕자의 그것이 많이 있다는 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 어린 왕자를 읽고 예.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뭐 길들임이 어쩌다는 둥 뭐 눈으로 안 보이는 건 뭐 보이는 것은 뭐 그렇고 안 보이는 게 진짜라는 둥 이런 개념화된 이것이 분별화된 과학화된 예. 좌뇌로서 포착하는 지적 인식 예. 칸트로 치면은 첫 번째 순수 위성 비판적 인식 예. 그 인식을 얻어요. 예. 그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식 말고 또는 그 인식을 포함해서 이 작품이 나에게 아로 들어오는 거야. 감동으로. 예. 그 신비함으로. 예. 뭔가 아름아름하고 무지개 같고 신비하고 뭐라고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고 아지랑이가 그렇듯이 예.
그날도 사막 갔다 오신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막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데, 이제, 중간에 사막지대가 있잖아요. 뭐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횡단을 하는 거예요. 밤이 되어서 텐트를 치고 잔다 이거죠. 그때 바라보는 밤하늘. 별. 우리가 뭐 강원도 산속에서 보는 밤하늘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별이 그야말로 손 내밀면 닿을 때까지 주먹같이 그냥 있고. 근데 그게 또 사막이면요. 사막은 모래들이 이렇게 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은은하게 빛난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어린 왕자에도 나오잖아요. 예. 사막이 은은한 빛을 품고 있었다고. 예. 당연하죠. 예. 그 신비함이라는 건 전율밖에 없죠. 예. 근데 어린 왕자 작가는 실제로 사막에 떨어졌었고, 수없이 그 사막 위를 비행기 타고 갔다고요. 예, 그렇죠. 가도 높이 간 게 아닙니다. 아. 조그만 비행기예요. 예. 장난감 같아요, 요즘으로 보면. 아하. 길이가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거야. 예. 그냥 거의 바닥에 닿아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나무에 걸려요. 아하. 높이 200~300m로 가는 거예요. 아. 위에는 별이 떠 있고, 밑에는 사막이고, 예. 나는 혼자고, 그때 그가 느꼈을 외로움이랄까, 신비함이랄까, 아득함이랄까, 상상해 보세요. 예. 그것이 이 작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선생님 말씀에 빠져듭니다. 예. 그걸 느끼지 못하면, 예. 마음으로 보아야 보인다. 그것을 막 100번 적고 있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예. 예술은 그런 메시지 전하려고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요. 예.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고, 일곱색 무지개가 핵심이 아니라니까. 예. 아가 문제라니까, 아가. 그래서 전혀 다른 인간의 그 마음 세계예요. 이 세계는 네. 인식과 과학의 세계가 아닌 세계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서양에서는 이 예술적인 것을 시적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 시라는 말은 문학의 한 장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은 옛날로 올라가면 시라는 말은 예술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예.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시적이야. 그래도 돼요. 무슨 서양 영화를 보니까 아주 멋진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야. 이 이쁜 여자하고 이제 남자가 만났는데, 남자가 여자의 그 향수를 맡으면서 시적이라고 그러더라고. 야, 이거 고수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네. 그 시학이라고 할 때의 시는 예술이라는 뜻이에요. 네. 거기에서 연극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킨가를 철학적으로 토론하고 있거든요. 네. 그 감동을 토론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우리가 감동을 통해서 연극을 보면서 네. 내면에 있는 것이 정화된다 이거죠.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의 시라는 말은 예술이라는 뜻이에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인간은 대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네. 과학적, 논리적, 좌뇌적 파악 말고 시적인 파악, 네. 시적인 인식, 이 두 가지를 합쳐야 제대로 된 인식이에요. 네. 무지개를 나누고만 보는 그거 말고 나누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아 하고 감동할 줄도 알면서 네. 무지개를 봐야 무지개를 본 거예요. 그게 제대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겠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근현대로 오면서 인류가 지식의 양을 폭증시켰고, 그래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옛날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네. 요즘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지식의 양은 저희가 배울 때의 4배 내지 5배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고등학교 나오면 사회에 나왔지만 지금은 대학 나와도 더 배워야 된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좌뇌적, 과학적, 분석적, 네. 분별적 7가지로 나누는 것을 700가지로 나누는 것인데 네.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 쪽은 약화가 돼요. 예.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잘 감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이게 과학적 지식이 감성과 감동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식화되어 가고 있는 모든 나라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지식화가 덜 된 민족이나 국가에 가면 훨씬 더 인간미가 있습니다. 예. 예. 많은 사람들이 티벳에 빠져가지고 티벳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티벳 사람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우리도 옛날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때 어머니 지나가는 거지 항상 불러서 밥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문 열어놓고 살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 당국자나 또는 사회 지도자들이 경각을 해야 되는데 네. 교육 지도자들이야 행정가들이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회 지도자들 특히 예술 종사자들이 손 놓고 있는 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수능 시험에서 뭐 국악을 뺀다 이런 게 나왔다가 막 반대하니까 얼핏 잡아들이고 실제 현장에서도 미술 음악 교육은 거의 뭐 요식 행사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너무나 몰라요. 예. 시험 성적, 수능 성적에 반영 안 되는 건 다 무시되죠.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석적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예술적 시험이라는 건 볼 수가 없어요. 평가가 어렵고 객관화가 안 돼.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린 왕자가 지적하는 그대로예요. 눈에 보이고 분석할 수 있고 수량화할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는 평가만을 남겨놓고 눈에 안 보이고 숫자를 좋아하는 어른들은 못 보는 감동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등한시하니 마음들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거칠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예. 어디서 질문이 시작되고 어디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니 이제 어린 왕자라는 작품을 주는 그 뛰어난 점에 대해서 이제 스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이 집단 무의식의 원형과 같은 원형적 상징을 많이 건드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의 언어, 인식적인 기능을 뛰어넘어서 또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그래서 시공간성을 뛰어넘은 그 대단한 작품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린 왕자를 스님이 평생 추구해 오신 구도 내지는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저께 이야기할 때 제가 어린 왕자는 문학적으로 제가 그야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고 이건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절반은 또 인간이 철학화해야 되고 논리화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과학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어저께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재정리를 한번 해 보자고요. 어저께 뭐 두서없이 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예.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아, 이건 무슨 말씀을, 저는 정말 큰 정답도 아니고, 큰 가르침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답도 아니고, 다만 네. 현재 저의 생각을 네. 뭐 강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놓는 거예요.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네, 네. 그리고 언제든지 반론이 가능하고, 네. 저는 반론하시면 이제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무슨 말씀. 그런데 이제 그런 전제하에 저는 예. 부처님처럼 각자가 된 것이 아니고 구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수없는 생각을 하고 네. 다른 사상과 비교를 하고 저는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네. 논리적 분석력하고 네. 그런 시적 인식, 예. 과학적 인식과 시적 인식을 어쩌면 아마 5대5로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아,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이런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예술 가지고 이공계에 가서 강의하면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반응이 없어요. 예. 아주 힘듭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예체능계 가가지고 철학 얘기하면 반응이 없습니다. 아. 졸립니다. 네. 그래서 한쪽으로 발달하다 보면 한쪽이 그래서 예체능의 천재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바이올린 도대체 저게 뭐야 하는 사람인데 철학적 얘기를 해보면 너무 상식적이야. 아. 좀 더 깊어도 좋겠는데 거의 그런 사람 드물어요. 네. 이제 반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양쪽을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삶 구조가 네. 자기의 네. 특장을 극대화해야만 생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분석력이 뛰어나면 계속 분석을 강화해야만 전문가가 되고 살아남게 돼 있거든요. 예. 또 예술적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 쪽이 빈곤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저는 다행하게도 그런 전공 분야가 없다 보니까 제멋대로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시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언어화되고 개념화되고 분석되고 분별되는 세계에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네. 이제 구도라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구도라고 하는데 이 구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살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삶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냐.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뭐 틸리히 같은 사람에 의해서는 이제 궁극 관심이라고 해요. 궁극 관심. 폴 틸리가. 네, 궁극 관심이라고 했는데 이제 좀 자유롭게 해석을 하면 구도심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인간이 궁극적인 데 대한 궁금증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궁극적인 거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대충은 맞아떨어져요. 불교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궁극관심의 궁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나중 이야기고 일단 궁극이라고 불렀을 때 삶은 무엇이냐, 죽음은 무엇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누구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이제 궁극관심. 철학적인 화두잖아요. 그게. 철학 중에도 가장 근원적인, 맨 처음에 일으키는, 또는 맨 마지막에 답을 듣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본적인 것인데 이러한 그거에 대해서 고대 현철들이 수없는 말씀을 나누고 이 세상에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보통 사람은 이걸 분별을 해야 되겠는데 뭘부터 해야 되고 이른바 실마리를 잡아야 돼요. 실마리를 못 잡으면 평생 가도 이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실마리 못 잡고 있어요. 실마리를 잡았다고 가정하면 세상에 또 쉬운 게 없잖아요. 실마리 잡으면 슬슬슬슬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쌀포대 풀리는 거 아시잖아요. 압니다. 실마리 잡아봐요. 세상에 그렇게 잘 풀릴 수가 없잖아요. 못 잡으면.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예. 이 실마리가 뭐냐 이게요. 실마리가 예. 이 문제를 궁극 관심이라고 하지 말고 궁극 예. 관심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실마리가 뭐야? 나는 누구인가가 실마리냐? 죽음이 뭐냐가 실마리냐? 예. 인식이라는 게 뭐냐가 실마리냐? 윤리 도덕이 뭐냐가 실마리냐? 아름다움이 실마리냐? 어디가 실마리냐 이거지. 예.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학과 예. 또 한편으로는 구도라는 두 축으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예. 이 문학은 이제 또 더 넓게 나가면 음악을 비롯한 예술, 그래서 아까 말한 시적 인식, 예. 그 분야가 있었고, 예. 다른 한 분야는 이제 칸트식으로 말하면 이제 인식, 그다음에 도덕, 예. 그것이 이제 구도잖아요. 예. 거기 또 있었는데 일단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마리를 찾아가 볼게요. 예. 제가 찾아간 방식. 네. 지금 와서 정리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헤맸지만은 또 이제 70이에요. 예. 평생에 걸쳐서 이 실마리를 찾아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시죠, 선생님께서는 70여 권의 책을 쓰시면서 그냥. 그거를 지금 평생. 무료로 예. 아주 쉬운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담인데. 예,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 수많은 철학서와 뭐 사상서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 모든 사상서가 이제 우리 현재 우리들의 사고의 기본 패러다임에 영향을 끼친,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인류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네 분이 있잖아요. 이른바 4대 성인, 4대 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인류의 스승 이분들이 깔아놓은 패러다임 4가지, 이것이 적어도 2000 몇백 년 동안 인류를 지배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구도자는 이 4분을 모르면은 일단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마리는 4분이다 이거지. 거기에 아마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다 뭐 노자도 얘기하고 뭐 누구도 얘기하겠지만은 노자가 아무리 그래도 공자보다 영향력이 적어요. 그리고 뭐 이슬람 사상가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에 포함시켜서 생각하면 돼요. 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근데 이게 한 분만 해도 평생 해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4분을 또 정확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분별이 중요해요. 아까 감동 이야기할 때는 분별 그거 쓸데없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분별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왕자의 말은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말이라는 건 오해의 근원이자 이해의 가교예요. 오해의 근원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중점을 둬서 그런 말을 한 것이지. 말 자체가 필요 없으면 어린 왕자는 말로 돼 있지 않나? 그렇죠. 어린 왕자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왜 말을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은 양면성을 가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말은 분별과 이런 좌뇌적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이해의 가교로 쓰면서 정밀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이해의 가교로 쓸 때는 7가지 무지개 하지 말고 70가지, 700가지로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언어를 가지고 논리를 갖고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그 관점에서 4대 성인을 크게 보자고요.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테일까지 파고들다가는 평생 가도 끝이 안 나니까. 그렇죠. 그 양반들의 기본 구조, 구조 안에 담긴 내용 말고 구조.
그러니까 구조를 보아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기본 구조가 저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둘로 분별을 일단 하는 거예요. 네. 일, 신중심. 신, 하느님. 네. 이때의 신은 뭐, 다 잡신들 말고 유일신 말하는 거예요. 네. 절대신. 네. 신중심의 사고. 네. 두 번째는 법중심의 사고예요. 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죠. 네. 네. 아, 법이 지금, 교수님도 법을 하시는 분인데, 법이란 말 자체는, 우리말에서는 이제 물이 흘러간다 해서 법이잖아요. 예, 예. 물은 당연히 흘러가니까, 예. 자명하고 당연한 법칙을 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법에서도 저는 법을 깊이는 모릅니다만 자연법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고 예. 거기에 기초해서 성문법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 자연법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거지 뭐 그야말로 자연법이지 뭐 인간이 만들기 이전에 원래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이 법 중심의 사고, 신 중심의 사고 할 때 이것이 이제 가르침이 되면 신교, 법교가 돼요. 아. 신중심의 사고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와 예수님처럼 그럼 신교가 되고 예. 법중심으로 나오면 법교가 되는 건데 네. 이 법중심이다 신중심이다 하는 건 뭐냐면 이 세계 이 우주 인간은 우주의 이론이니까 예.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계를 통어하는 지배하는 혹은 출발시킨 네. 유지하고 파괴시키고 변화시키는 예. 첫 번째 동인, 움직일 동 원인인, 예. 혹은 동력, 예. 첫 번째 힘, 예, 예. 혹은 동칙, 첫 번째 예. 법칙, 예, 예. 법칙인지 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네. 우주를 어떻게 하는 그것, 그것이 신이냐 법이냐 이거예요. 아. 두 사고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두 사고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근원적인 것이고 근원적인 것은 우리의 검증 한계를 벗어나요. 네. 논증은 혹시 할 수 있어도 검증은 할 수는 없어요. 네. 자연과학처럼 검증된 지식으로 제공을 해서 그대로 하면 천번이고 만번이고 재생되는 그러한 법칙, 원리를 발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네. 신이 우주를 지배한다고 믿으면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거고 법칙이 지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네. 이건 믿고 결심하기 나름이지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없고 정답일 수도 없어요. 예, 예. 그래 어쨌거나 그러한 두 기본적인 입장이 있고 기본적인 그러니까 세계관이 있는 거죠. 예, 예. 신중심 세계관, 법칙 중심 세계관. 네. 4대 성인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네. 예수님은 당연히 신교, 예, 신중심의 세계관. 세계관을 제시하신 분이고 나머지 세 분은 법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중 대표자가 부처님이죠. 예. 그럼 공자는 왜 법교냐? 네. 공자도 인간의 도리를 말을 하는데 네. 그 도리라는 게 인간 안에 본래적으로 있는 거를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만 공자님은 어느 선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논하지 않아요. 형이상하까지는 안 나가요. 믿어야만 확실해지는 거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죽음 이후를 말해서 뭘 한단 말이냐 살아있는 얘기를 하자 이러고 끝난다 이거. 그 공자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예.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신을 믿었어요. 근데 그 신은 그리스 신이기 때문에 다신으로서의 신이에요. 다신으로서의 신은 예수님이
믿었던 일신으로서 신하고 다르죠. 예, 유일신 신들도 신앙과,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사실은. 예, 신들끼리도 싸우고, 또 신들도 한계가 있어요. 예, 신들도 뜻대로 못하는 게 있다고. 아하, 지 맘대로 못하잖아요. 제우스 신이라고 다 해요. 지 말 안 듣는 마누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신과 법이 섞여 있어요. 아, 근데 그걸 굳이 분류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얘기한다면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신교 세계관, 예, 예, 부처님으로 대표되는 법교 세계관을 얘기하면 돼요. 예, 예, 다시 이 네분 성자를 보면 네. 두 그룹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아, 어떡해요? 철학적 교사와 종교적 교사예요. 아, 소크라테스와 공자는 철학적 교사고 예, 예, 예수님과 부처님은 종교적 교사예요. 예, 예, 그럼 철학과 종교는 뭐가 다른 거냐? 철학과 종교는 겹치죠.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중복되는 부분이 아까 좌뇌 우뇌 같은 거예요. 좌뇌적으로는 중복이 돼요. 네, 종교에도 철학적 요소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종교에는 철학에 없는 게 있죠. 아, 철학은 논리로서 전개가 되죠. 네, 그리고 분석하죠. 예, 그런데 아까 예술은 분석이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종교도 분석이 안 되는 걸 얘기를 해요. 논리가 따라잡지 못하는 걸 얘기를 해요. 천국 같은 거죠. 아, 또는 열방 같은 거죠. 네, 네, 또는 죽음 이후 같은 거죠. 예, 이거는 논리와 분석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종교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분성자를 철학적, 종교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네, 그러한 초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네, 소크라테스와 공자, 특히 공자, 네, 죽음을 묻자 삶도 다 모르는데 죽음까지 왜 얘기해? 이랬잖아요. 그건 종교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죠. 소크라테스는 종교와 철학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나 크게 보면 소크라테스도 철학적 인간이에요. 약간 종교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공자에게도 종교성이 또 아주 없지는 않아요. 중심이 그렇다는 거지. 네, 그래서 철학과 종교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은 철학적 인간은 예, 구도를 네. 한다고 할 때 구도의 과정이 중요해요. 예, 과정, 구도의 과정. 과정이 중심이에요. 아, 도착점이 중심이 아니야. 아,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해. 예, 근데 종교적 인간은 도착해야 돼. 아, 결론이 나야 되고 정답이 있어야 돼. 예, 철학적 인간은 정답이 없어도 돼요. 네, 구도할 때의 성실성, 네, 시열성 자체가 그를 구원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나 아, 공자가 우리가 보기에 답처럼 여겨지는 말씀들을 했죠. 네,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을 가르치면 답이잖아요.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은 서로 섞여 있어서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고 어디서부터가 플라톤인지 잘 모르죠. 네, 근데 플라톤이 이데아를 말을 했어요. 네, 네, 근데 그 뒤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데아는 틀려먹었어 하면서 또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네, 오늘날 이데아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폐기 처분해야 하는 철학자일까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답이 틀렸는데. 그것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성실성이에요. 아, 철학하는 자세. 아,
그 치열성과 그 정직성. 네. 그래서 칸트가 너희들은 나에게 철학을 배우지 말고 철학하는 법을 배워라. 아, 그 자세가 답이에요. 예. 그 자세에 의해서 죽어야 되면 딱 죽어버리는 그 철인. 예. 철학자 말고. 그래서 스승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공자는 왕조 사상, 봉건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거 다 폐기됐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나 공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자기 사고는 민주주의를 몰랐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위민하고 애민할 것인가. 여기에 분투하고 투신하면서 수많은 사색을 하고 고민하고 그랬던 공자, 성인 공자, 사회사상가 공자 말고 이것이 그분이 성인인 것이고 공격받아야 될 면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그분들이 내린 답에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답을 찾아가는 자세,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예수님하고 부처님은 전혀 다르죠. 그분은 정답을 말하죠. 신이 있고 그 신을 믿어야 되고 죽어서 천당 가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검증이 안 돼. 근데 말을 해. 나는 봤다 이거야. 부처님 또한 뭐 재행무상하고 그다음에 뭐 열반이라는 경지가 있고 발정도를 닦으면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답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이렇게 철학적 인간과 종교적 인간 그 그룹의 스승을 나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철학적 스승은 왜 종교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보고 검증할 수 없는 얘기 헛고생을 왜 하냐. 공자 말씀 맞다나 살아있는 것도 다 배우기 바빠죽겠는데 쓸데없는 생각 왜 해. 할 일 없어서 그만둬 이렇게 된 거고. 그럼 또 종교적 인간은 왜 그런 검증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냐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 구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삶을 잘 살아보자. 삶을 잘 살아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아니 구도는 뭐해서 합니까? 인생 전체를 구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없지만 좀 세상적으로 대단한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인생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살자 이거야. 맞아요. 잘 사는데 삶 질을 점점 향상시켜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삶을 잘 살려면 죽음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등을 맞대고 있는 동전의 앞뒤면이야. 안 그런가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깊고 멀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상대 개념은 등을 맞대고 있지 않나요? 그래요. 삶과 죽음도 상대 개념으로서 삶 아닌 것이 죽음이고 죽음 아닌 것이 삶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인데 앞면인 삶과 동전인 뒷면이 분리가 안 돼. 그래요. 어떤 동전을 갖고 왔는데 나는 앞면만 주세요. 뒷면은 주지 말고 이럴 수 없잖아요. 앞면 뒷면을 다 가지든지 다 안 가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죠. 만약 이러하다면 죽음이 뭔지를 모르면 삶이 뭔지도 모른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종교적 인간이 철학적 인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검증도 안 되는 죽음 얘기를 하냐면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나 니나 제대로 삶을 살아보자는 건 똑같은데 너는 삶만 열심히 하고 죽음은 생각하지 말자 그러는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이 뭔지를 확실히 안 해놓으면은 삶 자체가 확실하지 않으니 어떻게 삶을 제대로 살겠냐 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죽음이라고 하는 놈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 이거지. 그죠. 예. 죽고 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기계를 갖다 대도 죽어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계측을 할 수가 있지만 죽음 자체를 계측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자연과학도 여기서는 손을 놔야 돼요. 예. 아무도 어떻게 볼 수 없는 캄캄한 동네예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믿음으로써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믿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거든요. 예, 예. 모르는데 그렇다고 쳐야 되는 거예요. 윤회를 한다고 치든지 천당이 있다고 치든지 예, 예, 예. 신이 지배한다고 치든지 법칙이 예, 지배한다고 치든지 그렇다고 치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결단을 딱 내리고 나면 철학적 인간에 비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예, 예.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안심 임명시켜주고 확고한 기둥을 세워줘요. 예. 그래갖고 힘이 생겨요. 예, 예. 하느님 믿는 사람이 힘을 가지듯이. 예, 예. 근데 그 힘은 거꾸로 말하면 구속이에요. 예, 예. 제 얘기를 그때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어저께 얘기했는데 예, 우리가 예. 벽 안에 들어가면 안정감을 느낀다. 예, 예. 근데 다른 한편 벽은 구속이다. 예, 예. 그렇잖아요. 자유를 방해하잖아요. 예, 예. 벽을 뚫고 못 나가잖아요. 문으로 예, 나가야 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 종교적 결단이란 믿음으로써 받아들인 결단이라는 게 그 벽 같은 거예요. 예, 예.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대신 우리를 구속하기도 해요. 예, 예. 그 구속이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다른 종교와 싸우게 하는 그런 원인이고요. 예,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버텨내게도 해주는 것, 그거는 벽은 또 장점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예, 예, 예. 네네. 여기까지 제 말을 받아들였다면은 예. 각각 그 개인으로 들어가서 저마다 네. 나는 철학적 인간에서 머물 것인지 예. 종교적 결단을 내려서 어느 한 세계관을 받아들이든지 예, 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4대 성인에 대한 저의 그 아까 틀에서 그 네, 틀에서의 네. 이해, 예. 구조적 이해예요. 예, 예. 그럼 이제 김아무개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거지. 예. 저는 한편으로는 종교적 결단을 내린 사람이고요. 아, 종교인이죠. 예. 불교라고 하는 네네. 법교가 맞다. 예, 예. 이 세계는 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 법칙이 지배한다. 예. 이런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아, 물론 이 결론이 신교를 배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혼자 결정 내린 거니까. 예. 당신은 당신 맘대로 결정해. 네네. 나는 1인용. 예. 나는 그냥 그렇게 결론 내린 거고 너는 대로 결론 내리면 되니까 내가 너를 예. 뭐라고 할 거 아니야. 너는 예. 자유롭게 해. 나도 자유롭게 할게. 이럴 거예요. 네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종교인이고 종교적 인간인데 그러나 예. 또한 또 철학적 인간이에요. 이렇게 논리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철학적이지만은 예, 예. 왜 철학적 인간이냐면 예. 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저의 종교로 삼았다 하더라도 예. 불교가 제시하는 최종 목표는 열반입니다. 그러죠. 예, 예. 근데 나는 이번 생에 열반에 도달할 것 같지를 않아요. 아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만심을 아무리 크게 일으키려고 해도 아, 내 자질로 보아서 예. 안 돼. 열반이 1만 점이라고 하면 예. 저는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매겨도 1000점을 넘지 못해요. 아. 9000점을 어떻게 채울까요? 말씀하시니까, 이게. 다 늙어가지고. 예, 예. 제가 지금 알고 있고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을 예. 20살 때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면은 예.
그때부터 좀 어떻게 해보려고 용이라도 쓰겠어요. 아, 근데 이미 70년 세월이 다 흘러갔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데만 세월 다 갔어요. 아, 다음 생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예, 예, 괜히 법교 선택했다가 되도 못할 목표를 정해놓고 예, 한숨만 쉬다 가는 예, 예. 그런 팔자가 된 거 아닙니까? 아, 종교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네, 괜히 종교 믿어가지고 갈 길이 먼지 얼마나 예. 먼지만 알게 되고 남는 게 없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그게 그렇지 않아요. 아,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네, 나의 이 법은 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예, 예,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그래서 한 바라문이 여러 종교단체를 쭉 순례를 하고 마지막에 부처님께 옵니다. 예, 와서 하는 말이 다른 데 가봤는데 다들 명상하는 거는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요. 아, 근데 그쪽은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음, 근데 여기는 밝고 활약해요. 아, 왜 그러합니까? 네, 예,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나의 법은 처음도 좋고 가운데도 좋고 좋고, 또 좋아서 그렇다. 또 좋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진짜 무슨 뜻일까요? 시작이 좋을 건 당연하겠죠. 예, 예, 좋으니까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도착점 좋을 것도 당연하죠. 음, 열반 얻어서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네, 네. 문제는 우리가 가다 죽는다는 있다 예, 이거죠. 예, 예. 그러면 선생님이 교수시니까 아이고, 예,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예, 모든 사람이 박사되고 끝나나요?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죠.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까지 네.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원 나온 사람도 있고 박사 된 사람도 있는데 그럼 박사라고 또 끝도 아니야. 네, 그러면은 고등학교만 나오면 무의미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거예요. 가운데가 좋다는 거예요. 예, 가운데가 좋다는 것은 가는 과정이 좋다는 거예요. 네, 아까 네, 철학적 인간, 네, 성실하게, 예, 정직하게, 예, 한 땀 한 땀 갈 때마다 너는 보람을 느끼거라 이거예요. 예, 예, 1인치마다 보람을 느껴. 야, 예, 예, 그것이 here and now라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여기에서 늘 보람을 느껴. 맞아요. 예, 1000점일 때 너는 1001점에서 기뻐해. 음, 2000점인 너는 2001점에서 기뻐해. 음, 둘의 우열은 없어. 네, 1점이기는 피장파장이야. 음, 어차피 완성 안 되기도 피장파장이야. 예, 예, 그러니까 남 무시도 하지 말고 예, 그래야지. 앞에 가는 사람한테 기죽지도 마라. 예, 예, 그 비교하지 말고 예, 니하고 잘해. 예, 예, 이게 철학적 인간 아닌가요? 예, 예, 그러니까 종교적 인간이자 철학적 인간인 것이 모순되지 않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4대 성인을 예, 큰 틀에서 분별을 했고 예, 그 네 분을 종교적 스승과 철학적 스승으로 분별을 했고 예, 또 세계관으로 보면 신교와 법교로 분별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종교적으로는 법교 네. 가운데에서도 예, 불교 예, 이렇게 했고 그러나 불교를 가되 예, 또한 철학적 인간으로서 비록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아가는 과정을 보람되게 가겠다. 예, 예. 그렇게 가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예,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예, 예. 다음에 계속해서 만약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예, 그 다음에 할 이야기가 뭐냐면은 세계관 중에서 제가 법교를 선택한 이유 예, 예.
법교 입장에서 왜 신교는 법교만 못한지, 예. 나는 왜 신교를 택하지 않고 법교를 택했는지 아, 예.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 법교라고 해서 종교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예. 법교의 본질이 법칙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니까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이 다 법교입니다. 그렇게 보면. 네. 자연 과학이 뭡니까? 예. 물리학이다. 물리 법칙이 이 물리계를 지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전제로 법칙을 연구하잖아요. 예, 예. 화학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회학을 하시지만 사회학이라는 건 뭡니까? 예. 거기에는 인간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칙, 인간의 심리에 기반한 어떤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법칙을 발견해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인간을 모든 학문이라고 부르는 건 다 법교입니다. 아, 다만 불교라고 하는 법교는 네. 그 수많은 법칙들 중에서 아까 궁극관심 예, 예. 내지는 구도, 예. 구도에 관한 법칙만을 다룹니다. 아, 사회학도 안 다루고 자연과학도 안 다루고요. 예, 예. 구도의 법칙만 다루고 예, 아주 좁혀가지고 네. 우리가 처음에 구도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예, 예. 이게 광의로 보면 그런 세상의 모든 학문들도 다 구도에 관계는 되지만 네. 천수가 멀어요. 아, 그렇잖아요. 예. 사회과학을 평생 하셨지만 그게 구도하고 큰 관련이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도에 관한 것만 다룬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세상 학문과 예. 이종사촌인지 고종사촌인지는 몰라도 먼 친척벌은 된다. 예. 법칙을 최상위에 놓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아니, 그거에 궁극적 상대되는 관심이- 신교, 예. 신교는 어떻게 하느냐? 예. 신교에도 법이 있어요. 예. 하느님이 제시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하여라 하는 것 자체가 법이잖아요. 네, 네. 십계명 자체가 법이잖아요. 그렇죠. 신교에서는 신 아래의 법이 있어요. 예. 신이 법을 제정해. 네. 법교에서는 인간 위에 법이 있어. 예. 정치사회적으로 보면은 법교는 법치주의고 예. 예. 신교는 인치주의예요. 예. 옛날 왕정 때처럼 예. 왕이 법을 제정하되 나는 빼놓고 하잖아요. 예. 그것이 신교예요. 네. 너희들은 이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야, 신은. 그런데 법교에서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열애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간에 네. 이 법은 본래 있었다. 음. 나는 그것을 깨달아서 널리 펼쳐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뉴턴이 내가 논문을 쓰기 전에도 중력의 법칙은 있었다. 예, 예. 내가 처음으로 보아 발표하느라 하고 똑같아요. 예, 예. 이렇게 이제 법이 위에 있느냐, 신이 위에 있느냐고, 네. 이러한 법교 아래에 다시 인이 있어요, 인. 예, 예. 인격체가 있다고. 예. 그런데 신교에서는 인격신이 위에 있고 그 아래 법이 있고, 예. 법교에서는 법칙이 먼저 있고, 이제 불교 말로는 다르마 혹은 담마잖아요. 예. 다르마가 있고, 그 밑에 부처님이 있고, 승려도 있고, 수행자도 있는 거예요. 네. 두 가지가 있는 건 똑같은데, 뭐가 궁극이고, 처음이고, 최정상이냐, 이것만 다른 거죠.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예, 예. 오늘 드린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시고, 예. 그냥 들으셨는지 메모를 하면서 아이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음미를 해 보시고, 의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만날 때 의문 나는 거를 물어보시면
네네. 대답을 해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혹시 하게 되면 하고. 예, 선생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자주자주 뭐 하기는 그렇고 네. 또 음미할 시간도 필요하실 테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할까요? 아이고, 그러면 정말 좋죠, 저야. 그러면은 오늘이 월요일 오후 네. 2시에 시작했잖아요. 네. 2시에 뭘 하고 돌아오면 2시가 돼요. 아, 그럼 2시 반쯤에 여쭤볼까요? 아니. 그리고 이제 와서 잠깐 뭐 이렇게 하면 10분 안 걸려요. 아, 예. 그래서 2시 5분이나 10분은 통화가 가능해요. 아, 그럼 선생님 제가 매주 월요일 날 그 2시 10분쯤에 전화 드리면 예,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아, 예, 예,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우리 선생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 마음 열어놓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다 아, 교회 다니고 오시구나. 예. 그러지만은 음. 그 다 열린 상태로 다 뭐냐면은 그러면 더욱이나 잘 됐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 왜냐하면은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언제든지 제 생각이 틀리면 저는 바꿀 의향을 갖고 있어요. 아이고 그렇지 않고 좀 아니 뭐 이거 그건 뭐 겸손한 게 아니고 나중에 언젠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건 저는 젊었을 때 소크라테스한테 단단히 배운 건데요. 내가 뭐 아닌 걸 고집해봐야 남는 거 없으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불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비판 내지는 이제 이건 아니지 않냐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선생님은 반박을 해주세요. 아, 이거 제가 기독교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제대로 아니, 안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기 주변에서 때문에. 물어보든지 뭐 책을 보든지 간에. 왜냐면 저는 그렇게 반박이 되면 될수록 단련이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거 소크라테스가 원래 그렇게 했어요. 이거 신앙에 철학하신 분이 선생님하고 대담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기 그럼 뭐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반박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의문 나면 늘 물어보셔도 된다는 뜻이고요.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월요일 오후 2시 10분 2시 10분으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대화한 소감을 좀 듣고 싶네요. 왜냐하면 저도 뭐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좀 이렇게 그 궁극적인 진리, 궁극적인 관심에 대해서 생각만 조금 있었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수십 년, 70평생 할 때 해오신 구도자로서 이렇게 저술과 깊이 있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해오신 분을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인생의 멘토 같은 분을 만나 뵌 것 같아가지고 저로서는 더 없는 영광입니다. 아니 그런데 근데 단순히 그렇게 하시지 말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분석하는 그 내지는 설명하는 뭐 방법이라든가 인형 사과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인생을 보는 그 큰 패러다임과 같은 이렇게 번뜩이는 통찰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 저는 그냥 지금까지 이제 작은 가지에서 이렇게 헤매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보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저기 이제 그만 좀 헤매도 되지 않을까. 진짜 말이지 인형 사과만 아시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알고. 뭐. 아니. 사람들이 그거 얘기해도 중요한지를 몰라요. 아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인형 사과는 이제 다음에 가서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지만은. 그 역시 그 교수님이라서. 이거 전혀 그렇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총론이거든요. 총론에서 70점 먹고 들어가잖아요. 이거 무슨 말씀? 아니, 그러니까 강론이 좀 틀리더라도 총론만 잘 잡으면 헷갈리지는 않잖아요. 그러죠. 말하자면은 팔도 강산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뭐 도로 들어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구도자들이 전국 지도를 안 보고 지방 지도에서 시작을 해.
그러니까, 예. 뭐 안동군에서 막 시작했고 해면이 평생 그래가 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도군 뭐 저쪽 뭐 울산시 네, 네, 뭐 네. 무슨 전주시. 그래서 전체적인 조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조감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네. 아까 실마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실마리. 실마리를 못 찾아서 그렇고 그 실마리가 구도라는 것. 예. 구도를 하려면 4대 성인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예, 예. 그 다음에 4대 성인을 제가 분별하듯이 철학적, 종교적으로 분별하고 예. 법교와 신교로 분별하는 것. 예, 예, 요게 지금 어느 책이나 어느 사상가도 안 했던 거예요. 예. 예, 어느 책 보세요, 있나? 없지. 예. 그래서 제가 이해를 참, 예, 예. 처음부터 예수님에서 시작해버리잖아요. 예, 예. 그 반대편에 있는 불교는 쳐다도 안 보고. 예, 처음부터 불경에서 시작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저쪽은 별 볼 일 없어.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인류의 삶을 그렇게 풍요롭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실마리로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순서, 예, 이게 이제 이른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거예요. 예, 그러죠. 높은 데서 올라가서 4대 성인조차도 예, 내가 한꺼번에 보아버리는 그 높이, 예, 예, 그 높이를 갖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건데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위대한 철학자라는 사람들조차도 이 간단한 걸 못하고서는 네. 지방지도에서 시작해갖고 별의별 그래. 소리 다 한다고 저는 봐요. 예, 예. 그래서 교수님처럼 금방 알아들으시고 또 좋아하시는 것은 예, 하나는 교수님이 구도심이 강했다는 것, 첫째는. 조금 있어요. 조금 예. 하고 싶어요. 그걸 인생이 뭐고 어디서부터 그럴지 늘 고민하셨다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마음이 열려 있어서 예, 내 신념, 기존의 생각과 다르든 같든 간에 예, 이치에 맞으면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열린 마음, 혹은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예,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세. 예, 그건 좀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가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이거 그렇게 근데 인기가 그것이- 많이 고맙습니다. 예. 그것이 그렇게 갖춘 사람이 또 없어요. 그래요? 예, 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세 번째로 이제 제 말이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면 어려운데, 예. 제가 말을 할 때 제가 말하는 내용이 이른바 요해, 예. 핵심. 예, 명료하게 딱 머리에 꽂히는 것, 예. 어선풀이하게 말고 그러니까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예. 그 요해력, 네. 그 분별력, 예. 뭐 교수님이 당연히 탁월하시겠죠. 선생님의 그 말씀을 이게 확실하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다 해도 글쎄 또 그런 사람들이 없자니까. 네. 어쨌든 간에 세 가지 때문에 선생님이 제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매주 월요일 날 오후 2시 10분에 전화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예.